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태국,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멋진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식물 카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반캄프 트로피칼 갤러리라는 방콕의 식물 카페인데 사실 이 카페는 태국 여행 일정 중 가장 마지막 코스였어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리뷰도 몇 개 없고 피곤하기도 해서 건너뛰고 바로 공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시간도 남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여긴 찐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왔어요. 이번 식물 여행 코스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쇼츠 영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곳 식물들의 모습은 기록용으로라도 꼭 영상으로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봅니다. 열심히 영상을 찍기 시작하니 사장님이 혹시 유튜버냐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하고 제 채널을 보여드리니 너무 신기하시면서 구독도 해주시더라고요. 태국 구독자 1명 추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식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도 해주셨어요. 2024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이곳에서 세계 최대 고사리 박람회가 열린다고 꼭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위 내용도 살짝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 기간에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라도 꼭 다녀와 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반캄프 트로피칼 갤러리의 주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 일정 계획하실 때 참고하세요. 그럼 정말 잘 키운 열대 관엽식물 함께 살펴보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곳 사장님이 강추하시는 천연 비료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물은 흰무늬 바나나입니다. 진천 온실에서도 키우고 있지만 정말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빛이 조금만 강하면 하얀 무늬 부분이 홀랑 타버리고 반대로 빛이 부족하면 너무 비실비실하게 자라거든요. 카페 야외 큰 나무 아래에 흰무늬 바나나 2개를 키우고 계신데 상처나거나 탄 부분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키우셨어요. 한 달 전 율마님께서 키워보라고 선물해주신 앙기옵테리스 에벡타 기억하시나요? 나무 고사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고사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왕 고사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체가 되면 잎 하나가 2m 이상 자란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잎자루 자체가 한 손으로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굵어요. 새순의 크기도 주먹보다 컸습니다. 이 식물도 한 덩치 하죠. 필로덴드론 맥시멈입니다. 필로덴드론과 식물들 중 잎이 제일 크기로 유명해요. 한국에서도 꽤 크게 자란 개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곳 맥시멈에 비하면 아기 수준입니다. 원래도 크게 자라는데 자생지의 환경에 있으니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관리도 열심히 하시니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밑둥의 굵기도 어마어마해요. 필로덴드론 벤치입니다. 아직 한국엔 소개되지 않은 필로덴드론 교배종이라고 해요. 셀렘의 유전자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필로덴드론 맥시멈의 잎보다는 작았지만 잎이 방패형으로 퍼지며 가장자리에는 프릴이 들어가는데 정말 화려했어요. 게다가 줄기에서부터 잎들이 방사형으로 뻗어나오다 보니 단정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사방으로 자라다 보니 공간 차지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섬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환경을 잘 맞춰준다고 해도 단정하게 자라지 않아서 아쉬웠던 식물이에요. 지금은 진천 온실에서 자라다 보니 조금은 더 예뻐지긴 했는데 이곳 글로리오섬은 정말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벨베틱한 잎에 화려한 잎맥이 특징이에요. 일반 글로리오섬도 있고 잎맥이 조금 더 화려한 화이트베인 변이 정도 함께 있었는데 누가 더 예쁘다 할 거 없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디펜바키아 리플렉터입니다. 아마 디펜바키아 윌슨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윌슨보다 조금 더 화려한 점박이 무늬를 가진 품종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화려한 미니 바나나 같은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작은 모종이 4,000원에서 5,000원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잘 키우면 이 정도 사이즈로 커져서 존재감이 남다를 거예요. 의외로 키우기 쉬운 식물이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피니아 제롬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늬 생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작은 극락조 같은 느낌을 주는데 잎의 무늬가 굉장히 화려해요. 무늬의 고정성도 좋기 때문에 의외로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도 작은 모종이 10,000원 안팎으로 판매가 되는데 잘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아름다운 꽃도 피워주고요. 올해는 저도 무늬 생강 하나 데려와서 키워보려고 결심했습니다.
노랑무늬 코스터스예요. 우리나라에는 흰색 무늬를 가진 코스터스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곳 코스터스는 노랑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 부러웠어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노랑무늬 코스터스가 소개될 것 같은데 바로 구입을 할 계획이에요. 줄기가 나선형을 그리며 자라기 때문에 대품이 될수록 그 자태가 아름다워지는 식물입니다. 줄기를 잘라 물에 꽂아두기만 해도 금방 뿌리를 내려서 번식도 쉬워요. 큰잎 아디안텀입니다. 요즘 아디안텀 키우는데 자신감이 붙어서 진천 온실에서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키우고 있지만 이곳 큰잎 아디안텀은 비교 불가로 거대합니다. 큰잎 아디안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식물은 페루니아넘이라는 종이에요. 잎 뒷면에 포자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잎 가장자리에 포자가 붙은 것이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아디안텀과 같이 관리하면 잘 자랍니다. 시아데아 쿠펄이 나무고사리입니다. 현재는 스파이로프테리스 쿠펄이라고 학명이 변경되었는데 입에 잘 안 붙어요. 생각보다 강건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고사리는 한번 흙이 말라버리면 잎 전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항시 저면 관수를 통해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해요. 이 개체는 아직 어린 개체라고 하는데 몇 년 지나면 멋진 목대도 생성해 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름 시아멘시스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한국에서는 블루 와이드펀 고사리라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키우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오일펀 고사리의 대형 버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선 잎의 색감이 제대로 안 담겨 아쉬운데 눈으로 보면 반짝이는 깊은 바다색으로 보여서 신비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태국이 원산지인 고사리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아디안텀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디안텀인데 얘네도 오랜 기간 풍성하게 키우면 이렇게 멋지게 자랍니다. 카페 내 연못 옆에 심어져 있어서 흙이 항상 촉촉하다고 해요. 진천 온실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얼른 이런 모습으로 자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 잎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벨벳 싱고니움이에요. 벨벳 질감의 잎이 3개로 갈라져 나오는 싱고니움의 한 종류예요. 한국에서도 키우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하는데 싱고니움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싱고니움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살짝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안스리움 그란디폴리움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소개가 되지 않은 대형 안스리움 교배종이라고 해요. 깔끔한 초록색 잎이 거대하게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잎사귀 양쪽 끝이 맞물리는 구멍만도 주먹만 하니 얼마나 큰 잎을 가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이 품종의 모주를 알려주셨는데 알아듣진 못하고 알아듣는 척만 했습니다. 역시 거대했던 안스리움 마닐라 프라이드입니다. 최근 필리핀의 유명 육종가가 교배에서 탄생한 품종이라고 해요. 큰 잎은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면서 잎맥에는 요철감도 있어요. 게다가 반짝반짝 윤도 나서 존재감이 남달랐습니다. 확실히 화분이 커야 식물체의 덩치가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키워보고 싶은 품종 리스트에 등극했습니다. 요즘 제가 꼭 키워보시라 추천하고 있는 크림 몬스테라예요. 정식 명칭은 몬스테라 타이 컨스텔레이션으로 태국에서 육종한 품종입니다. 초록색 몬스테라와 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무늬의 고정성도 확실해서 오랜 기간 키웠을 때 그 빛을 발하는 식물이에요. 한국의 관엽 농장에서도 종종 덩치 큰 크림 몬스테라를 봐왔는데 이곳의 크림 몬스테라가 제가 본 개체들 중 가장 거대했습니다. 잎 한 장이 제가 덮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일반 초록색 몬스테라는 야외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크림 몬스테라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엄청 거대했어요. 몬스테라는 직사광선 아래에서 잎이 노랗게 시들 수 있고 오히려 반그늘진 곳에서 멋지게 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큰 나무 아래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줄기가 나무 기둥에 붙어서 멋진 모습을 연출합니다. 대왕 스킨답소스입니다. 사실 대왕 스킨답소스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킨답소스를 잘 키우면 이렇게 커져요. 정확히는 스킨답소스가 아닌 에피프레넘 오레움이라는 학명을 가졌습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에 현재도 스킨답소스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줄기에서 자라나오는 기근이 나무나 바위에 단단히 자리 잡고 위로 자라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큰 잎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대왕 무늬 홍콩야자예요. 처음엔 잎이 너무 거대해서 홍콩야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돼지아빠님이랑 율마님께 이거 설마 홍콩야자냐고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천 온실에도 한 개체가 있는데 사실 눈여겨본 적은 없거든요. 여기서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예뻐해주려고 해요. 야외에서 자라는 개체는 무늬 부분이 살짝 탔는데 실내에서 자라는 개체는 잎이 깔끔한 것이 앞의 개체보다 더 예뻤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안스리움 비타리폴리움입니다. 넥타이 안스리움이라고 많이 소개했던 식물이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비타리폴리움 중 가장 큰 덩치를 가졌습니다. 잎의 길이가 1m 50cm로 훌쩍 넘겼어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는 것이 로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힘들 것 같고 여기서 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 요즘은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작 선인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작 선인장 잎을 위로 교정해서 단정하게 키우는데 자생지에선 이렇게 잎이 처지면서 자랍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서 자라는 착생식물이에요. 곧 꽃 한 송이를 피워줄 것 같은데 화기가 정말 짧아서 아쉬운 식물입니다. 그런데 공작 선인장이 있는 곳의 광량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너무 빛이 강하면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진천 온실에도 키우고 있는 마초고사리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마초고사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렇게 줄줄이 심어놓으니 멋진 식물 커튼이 뚝딱입니다. 가장 길게 자란 잎은 2m 이상 자랐더라고요. 태국에서는 고사리들을 이런 식으로 행잉으로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따라해보곤 싶지만 한국에서 행잉으로 키우면 화분이 너무 빨리 건조해져서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식물입니다. 많은 식물들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이 나무를 발견했어요. 너무 크다 보니 그냥 태국의 나무 중 하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무심코 잎을 살펴보니 벵갈 고무나무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심으셨는지 여쭤보니 원래 이곳에 자라고 있던 나무라고 하셨어요. 좋기 50년은 넘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냥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한국의 굵은 목대째로 수입되는 벵갈 고무나무들이 이런 거대한 나무의 잔가지였다는 것을 상상해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 식물 구경은 이쯤 하고 이곳 사장님의 특급 비법도 살짝 알려드립니다. 사실 별건 없고요.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계란 껍질입니다. 물론 비료도 잘 챙겨주시지만 사장님 피셜 계란 껍질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카페 내에 실키닭들을 함께 키우시는데 설마 얘네가 낳은 계란의 껍질은 아니겠죠. 계란 껍질 먹고 잘 자란 식물들을 봤으니 저도 더 애용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태국 식물 카페 투어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식물들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해가 지는 바람에 여기까지밖에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다음에 또 태국으로 오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방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했어요.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